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통령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변 참모들의 문제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때 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충신은 없고 간신만 들끓었다는 얘기다. 지금 상황과 딱 맞는 우화가 있다. 바로 안데르센의 동화 중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한 꼬마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않았다. 왜 신하들도 백성들도 침묵을 하고 있었을까? 왕의 심기를 건드렸을 경우 자신의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왕이 두렵다 할지라도 진심 어린 말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있었다면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을 위해 진심 어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는 동일한 것 같다. 그리고 향후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다. 우리 사회는 리더 중심의 사회인가, 참모 중심의 사회인가? 경영서적이나 정치서적을 살펴보더라도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은 많다. 각종 회사나 조직에서 하는 교육은 리더십 교육이 대부분이고,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더라도 리더를 중심으로 흐르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리더 중심의 사회가 맞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그런 경향은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사례일 것이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은 각종 서적으로 출판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리더만 잘하면 나라건 회사건 조직이건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한나라 유방이 사례를 보더라도 유방이 리더로서 큰 자질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항우처럼 용맹하고 뛰어난 장군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부리는 재주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대표적인 예가 한신이 유방에게 포로가 되어서 한 말이다. 유방이 한신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폐하는 10만 정도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이렇게 물었다. 그럼 너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는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유방이 재차 물었다. 나는 10만을 거느릴 수 있고 너는 나보다도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데 어찌하여 나의 포로가 되었는가? 폐하는 군사를 거느리는 재능은 부족하지만 장군을 거느리고 부리는 재능은 저보다 뛰어납니다. 이처럼 유방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를 지휘하는 장군들을 거느리는 능력은 뛰어났었다. 하지만 이런 유방도 사람을 잘 부릴 줄 아는 능력만 갖고 혼자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초나라 항우가 실패한 이유도 마지막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데 있다. 초반 그를 도운 범증마저 유방의 반관계에 의해 항우를 떠나자 항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항우가 아무리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신, 장량, 소화, 진평, 조참, 번쾌 등 유방을 도와주는 참모들과의 싸움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유방도 그를 도와주던 참모가 없었다면 한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은 항상 성공한 리더만을 부각시킨다. 그 뒤에 숨어있던 조력자를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공한 리더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조력자가 있다. 2002년 당시 히딩크 감독 밑에서 코치로 활약했던 핀, 베어백 코치나 박항서 코치 등이 없었다면 4강 신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어느 조직이건 리더 혼자 잘해서는 결코 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왜 리더 중심으로 흐르는 걸까?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리더를 도우는 참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리더 중심 사회에서 참모 중심의 사회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왔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만을 꿈꾸고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아니라 리더를 도우는 참모가 되고 싶어하고 참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리더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실 대통령, 회사의 CEO를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장관이나 회사 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은 다 참모이지 리더라고 할 수 없다. 아니면 참모이자 리더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몇 년 전 한 공무원의 우린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란 발언이 사회의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 말을 잘 곱씹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헌법이 정한 제7조 2항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는 정신에 따라 소신껏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 사업이 변경되고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말 한마디에 지금껏 자신이 추진하던 일이 변경될 수밖에 없을 때 그 담당자의 심정은 어떨까? 물론 정책 변경에 대해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료 사회에서 항변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건 중앙 공무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 공무원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리더가 아닌데 항상 리더처럼 행동하고 또 리더처럼 행동하라고 교육받고 있다. 그리고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들 중 리더십 교육이 대부분이다. 조직의 부서, 팀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조직에서의 참모 역할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다. 실제로 우리는 리더보다는 참모로서의 업무 역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교육과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한 번쯤 참모나 2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진진하게 고민해보며 참모의 중요성과 리더와 참모가 공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조직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기가 온 것 같다.